우리나라가 유럽 주요국과 범유럽 연구개발 네트워크인 유레카를 통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유레카 총회에 이어 11월 1일 한 네덜란드 공동혁신위원회를 통해 유럽 선진국과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다음 달 중 공동 R&D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 촉발된 우리나라의 무역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레카 회원국들과 공동 R&D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재까지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스페인 등 10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범유럽 R&D 네트워크인 유레카는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지향적인 산업기술 개발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설립되었는데요. 상용화 기술 위주로 국제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총 45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6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24차 유레카 강요회의에서 비유럽국 최초로 준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유럽 국가들과 협력이 긴밀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현재 IT 분야에 대한 참여가 가장 활발하다고 합니다. 유레카를 통해 첨단 소재, 차세대 반도체, 첨단 제조 공정 및 장비 등 주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선진 기술을 확보하고 일본에 치우쳤던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내달 1일에는 한 네덜란드 공동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기술혁신 정책 및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양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에너지, 수소 등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산업 분야의 세부 기술 협력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국은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착수하는 데 합의하고 양국 국장급 공무원의 참석하에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네덜란드 기업청이 프로그램 추진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리스크가 극에 달하자 정부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수출구조 마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마련한 수출시장 구조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당장 국산화가 어려운 기술은 글로벌 R&D와 해외 M&A를 통해 확보하고 정부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력 확보에 2022년까지 2조 7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조기 기술 확보가 필요한 소재 부품 분야는 유레카 등 EU 선진국이 참여하는 R&D 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전략적 과제를 발굴하고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국내 공급망 핵심 품목 중 국내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는 M&A 인수자금과 세제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오늘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발표되었네요. 특히 반도체 제조 핵심 장비인 알프 이머전 스캐너와 극자외선 노광 장비 생산업체인 ASML이 있는 네덜란드와 따로 협력 관계를 맺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세계 최강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를 모두 국산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지도 않습니다. 현재 국제 무역에서 한국, 중국,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데요. 이는 오랜 시간 잘 유지되어 온 한중일 간의 삼각 분업 체제를 통한 반도체 공급 사슬 때문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소재와 중간재를 공급하면 한국이 이를 부품과 반제품으로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이를 이용해 조립 가공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필연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무섭게 성장하며 완제품만 만드는 구조에 만족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수직 통합형 공급 사슬을 구축하길 원하고 이러한 시도는 현재까지 잘 유지되어 온 한국, 일본과의 무역 관계를 뒤흔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일본이 먼저 한국을 흔드는 기습 전략을 취하며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물건을 사주는 쪽이 갑인 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닌가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거꾸로 을이 갑에게 물건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한국과 일본은 과거 때문에라도 서로 밀쳐내는 자석의 같은 극과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유럽 쪽과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협력은 그동안 일본과의 수직적 분업 관계를 변화시키리라 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인데 일본이 한국의 비수를 꽂으며 그동안 한중일이 구축한 강력한 공급망이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좀 더 빨리 줄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술력이 높은 독일과 첨단 기업들이 많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네티즌 반응입니다. 한국에 다른 나라가 이득을 보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만 이득을 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네요. 결국 유럽도 한국에 기술이나 특허를 도둑맞게 된다. 나중에 후회해도 늦을 것이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의 댓글이 매우 많은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특허를 도둑맞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특허 침해를 의미하는 거라면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으면 되는 거죠. 일본인들은 한국의 피해의식이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오스트리아, 체코, 스페인 등 10개국 첨단 기술은 기대할 게 없네요. 오스트리아, 체코, 스페인 국민들이 이런 댓글을 보면 무지 열받을 듯합니다. 각 나라마다 잘하는 분야가 다 있을 텐데 저런 식으로 얕잡아 보는 댓글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하면 언제쯤 효과가 나오는 건지 이것은 10년 전에 할 일 아닌가? 이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만한 건 다른 나라와의 협력으로 해결해서 저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안 봤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